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XRP가 다시 한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부터 힘을 모아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소식들, 짧은 소식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뉴욕주로부터 나온 소식입니다. 자, 뉴욕주의 금융서비스 부서에서 특정 암호화폐들 몇 개를 뽑아가지고 이런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사전 승인을 해주는 그런 암호화폐들을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주에서 이 코인들은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허가를 내줬다라고 승인을 해줬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수탁에 10개, 거래하는 데 있어서 목록으로 올리는데 8개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수탁 승인을 받은 10개의 암호화폐 중에 하나로서 이름을 올리긴 했었는데요. 약간 아쉽게도 사업체에서 리스팅을 하게 되는 암호화폐 목록에는 끼지는 못했습니다. 부디 앞으로 이제 여기 추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XRP 분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사토시 차트인데 XRP가 여기 있는 이 저항을 뚫고 올라왔다가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하게 되면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나 여기 있는 이 추세를 뚫고 다시 한번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전과 같은 암울한 시간들이 다시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결정의 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분석가는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한번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XRP가 힘을 내줘가지고 여기서부터 반등해 줄 수 있기를 꼭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XRP 커뮤니티 내에서 주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전달했었던 스티브 디앱이라는 사람인데요. 최근에는 은과 XRP 차트가 비슷하다라면서 차트를 비교하는 모습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전에도 이렇게 비슷한 분석이 나왔었죠. 은이랑 XRP랑 가는 모습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은 차트이고 이것이 XRP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차트를 올리는 것을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도 가격 상승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죠. 다른 암호화폐들 올라가는 거 보면은 솔직히 부럽고 XRP도 하루빨리 저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어찌 보면 이 도박판이라고 볼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의 가치가 부디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30센트 언저리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번 더 힘을 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RP 크립토 울프가 이야기를 합니다. XRP 레저 1일 계정 생성이 7월 이후 291% 상승했다. 8월에 접어들어서 1일에서 3일 사이 6천여 개의 새로운 계정들이 생성되었고 8월 1일에서 2일에는 24시간 동안 총 132만 1620건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그 전에 비교를 해가지고 많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XRP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XRP 가격이 올라야 새롭게 XRP에 투자를 하고 계정을 여는 사람들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XRP가 일정한 성적을 보여줘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블록스트림의 CEO인 아담 백이 이더리움과 리플사, 칼다노 등 모든 알트코인들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스캠, 사기라고 해서 큰 파장이 일었었는데요. 이런 아담 백에게 리플사의 CTO인 데이빗 슈월츠가 뭐라 답했는지 이 두 사람의 설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사의 CTO인 데이빗 슈월츠는 이렇게 응수를 했는데요. 솔직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가지고 저도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는 작업 증명 컨센서스 알고리즘 없이 포크될 수 있는 첫 번째 암호화폐다. XRP가 암호화폐 시장에 선보인 다른 기능으로는 새로운 주소들을 생성하거나 탈중앙화 거래소를 활용하는 과정이나 또는 블록체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도 새 키에서 서명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인 것이다. 그러자 아담 백이 이렇게 받아치는데요. 그렇다면 제드 맥켈럽은 왜 계속해서 XRP를 투자자들에게 던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리고 또한 아담 백이 덧붙이기를 나는 SEC가 리플사와 그들이 홍보하는 XRP의 이상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리플사를 가만 놔두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에 대한 답으로 데이빗 슈월츠는 제드 맥켈럽이 투자자들에게 XRP를 던지는 것처럼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팔지 않느냐. 또한 비트코인 채굴자들 같은 경우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런 해커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새로운 기기들을 구매하는데 돈을 써야 되는 것 자체가 이 블록체인 모델에 결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덧붙이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보안은 공격자들보다 방어자들이 돈을 더 소비해야만 하는 보안 시스템인데 이보다 더 나쁜 보안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쏘아붙였다라고 합니다. 자,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아마 이 이후로는 아담백이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죠? 자,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암호화폐가 최고야, 다른 암호화폐들은 엉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속이 좁은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유독 이 비트코인 매니아들 사이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미성숙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미성숙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만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도 발전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리플사와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아리까리한 그런 정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 중에 한 명인 라엘 브레이나르드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지금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실시간 지불 서비스가 실행 가능한 단계 이르면은 바로 출시할 것, 그리고 회사들은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엄청나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연방준비제도 이야기가 나오면은 XRP 커뮤니티 멤버들은 귀가 솔깃솔깃하죠. 그만큼 리플사가 지속적으로 연방준비제도와 이런저런 관계를 맺어왔었기 때문인데요. 자, 과연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것만큼 리플사가 여기에 참여를 했을지는 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활용이 될 서비스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XRP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송금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까지 큰 기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김칫국을 먼저 마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만약에 정말로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기뻐하면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샌가 2020년도 8월이 됐다라는 거 믿겨지십니까? 이제 4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 안에 리플사가 XRP에 관련된 중요한 발전들을 좀 발표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쪽 송금으로 뚫리는 거 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업데이트는 언제쯤 나오게 될 것인지. 원래 올해 도쿄 올림픽도 열리기로 됐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자, 그리고 XRP도 XRP지만은 최근에 물난리 등 완전 난장판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디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기로 하겠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토마토밭 가꾸기 도와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녕히 계십시오.